그가 방 쪽에 거의 다가갔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방문이 열리고 팀과 밀리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성적인 긴장감이 없는 오래된 연인입니다. 팀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직 경제적으로 여자친구인 밀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인디 락 가수이고, 밀리는 팀과는 달리 스파이스 걸즈의 노래와 같은 대중적인 노래를 더 좋아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단순화하자면 밀리가 팀을 조금 더 좋아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더 필요한 것은 팀이죠. 그러던 중 밀리가 학교를 옮김에 따라 그들은 도시를 떠나 교회의 한적한 작은 동네로 이사가게 됩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는 것은 아직 락 가수의 꿈을 버리지 못한 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게다가 그는 차는커녕 운전도 하지 못하기에 꼼짝없이 집에서만 지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을 주는 한편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그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밀리의 삶도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오래된 연인인 팀과의 관계가 겉으로는 한 발짝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그와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기에 이사를 한 것이 과연 잘한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거기에 더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새로운 학교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친절하게 다가온 동료 교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제이미입니다. 그는 밀리 커플과 같은 동네에 사는데 지나가는 말로 근처에 꽤 괜찮은 산책로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며칠 후 밀리와 팀은 기분 전환할 겸 제이미가 가르쳐준 숲속의 산책로를 걷는데 모든 게 제이미가 말한 그대로이지만 단 하나,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때 팀은 조그만 샛길을 하나 찾아내고 그들은 그 샛길에 들어서는데 이때부터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됩니다. 때마침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리와 팀은 길을 찾다가 발밑이 무너져 내리며 싱크홀에 빠지게 됩니다. 싱크홀 입구에는 커다란 종이 매달려 있고 그 안에는 기괴하게도 교회나 있을 법한 긴 벤치와 같은 종교적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빗물이 여전히 쏟아져 내리기에 두 사람은 기어울을 엄두마저 내지 못하고 찝찝하지만 비가 멈출 때까지 싱크홀 안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싱크홀 구석에서 두 사람은 기괴해 보이는 우물 하나를 발견하는데 때마침 두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밀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팀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십니다. 곧이어 맛이 괜찮다는 말에 밀리 또한 물을 받아 마시죠. 그들은 단순한 이 행동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알지 못합니다. 언젠지도 모르게 잠에 든 두 사람. 팀은 그가 숨을 쉴 때 싱크홀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숨소리에 맞춰서 숨을 쉬는 듯한 기괴한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쳐 깨어납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오래된 고무가 들러붙듯 밀리의 다리에 붙어있는 그의 다리. 두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가까스로 서로의 다리를 떼어냅니다. 팀과 밀리는 이것이 일종의 곰팡이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리의 동료 교사 제이미가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이에 갑작스럽지만 밀리는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팀은 자신들이 겪었던 이상한 일을 얘기하기 위해 숲속에서 발견한 싱크홀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제이미는 예전에 숲속에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팀과 밀리가 싱크홀에서 발견한 것이 아마도 무너져 내린 교회 같다고 말합니다. 제이미가 돌아간 후 이상한 일은 계속됩니다. 키스를 할 때 두 사람의 입술이 접착제로 붙인 듯 갑자기 붙어버리기도 하고, 자다가 머리가 끄달리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깬 밀리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팀이 입에 꾸역꾸역 넣고 삼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팀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밀리는 이 모든 게 육체적인 관계를 피하기 위해 팀이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키스를 할 때 두 사람의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졌을 때 밀리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키스를 거부하기 위해 팀이 그녀의 입술을 깨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팀과 밀리가 두 사람 간에 휴식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이때 마침 팀의 세션 공연이 있어서 팀은 당분간 밀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 온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풀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이죠. 밀리는 운전을 못하는 팀을 기차역까지 데려다주고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팀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밀리가 팀을 기차역에 떨궈주고 멀어지는 순간부터 팀에게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온 것이죠. 팀은 공연 계약이고 뭐고 악기마저 기차역에 버려둔 채 마치 좀비처럼 밀리를 찾아 그녀의 학교까지 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학교 마당에서 팀을 발견한 밀리는 당황한 나머지 남자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에 팀을 데리고 들어가고 팀은 다짜고짜 밀리에게 달려듭니다. 성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듯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느꼈던 밀리는 한순간에 관계가 회복하는 듯한 느낌에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마치고 서로로부터 떨어지려고 했을 때 두 사람은 그들의 성기가 서로 엉겨붙어 버렸음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 그때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호기심과 두려움에 얼어붙은 한 꼬마 아이였죠. 그 아이는 화장실에서 자신이 모르는 어른들만의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채고 다른 선생님을 불러옵니다. 불려온 선생님은 제이미. 위기의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밀리는 한 번에 밴디지를 잡아떼듯이 미안해라는 한마디와 함께 팀을 밀어버리고 두 사람은 가까스로 떨어집니다. 제이미는 학생용 화장실에서 나온 밀리를 보고 이상하게 느끼지만 그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옆에서 얼어붙어있는 학생을 데리고 자리를 뜹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밀리는 두 사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는 팀이 자신에게 벌린 일, 즉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로 그녀를 몰아넣은 일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상한 소문이 학교 내에 퍼질 것을 걱정하여 퇴근 후 제이미의 집을 찾아갑니다. 제이미는 다행히 이전과 같이 친절한 모습이고 밀리를 그의 집안에 초대하여 연애 상담사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녀의 고민을 듣고 그가 들려준 얘기는 사실 그는 동성애자였고 다른 남성과 결혼한 후 성격 차이로 파트너와 이별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경험담입니다. 제이미의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은 밀리는 제이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테이블 위에서 한 액자를 발견하는데 액자에는 제이미를 정확히 반반 닮은 두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밀리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팀은 화를 풀어주기는커녕 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몸이 붙어버리기에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그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해대죠. I agree. We need to keep our distance. 한계에 부딪힌 밀리는 팀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I love you. 그날 밤 잠든 팀은 자신의 몸이 무언가에 의해 바닥에 끌려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몸이 밀리가 잠들어 있는 방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죠. The pull, the thirst in your bone. 그가 방 쪽에 거의 다가갔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방문이 열리고 잠에서 깨지 않은 밀리가 허리를 꺾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드디어 그녀 역시 잠에서 깨고 두 사람은 멀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마치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듯한 강력한 힘에 두 사람은 중간에서 만나게 되고 둘의 몸은 밀가루가 반죽되듯이 하나로 섞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Whiskey for the pain.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꾸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리뷰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지난해 서브스턴스에 이은 꽤 볼만한 바디호러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제목부터가 스포일러인 투게더인데요. 각기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처절하고 끔찍한 비주얼로 뽑아낸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중심 스토리, 즉 오래된 연인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시각화됩니다. 살과 살, 그리고 뼈와 뼈가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은유라기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직접적이죠. 언뜻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팀과 밀리 두 사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영화는 팀의 시점에서 쓰여진 영화입니다. 갈등의 출발점도 팀이고 결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도 바로 팀이기 때문이죠. 영화의 감독인 마이클 생크스의 자전적 스토리가 이 영화의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니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투게더는 마이클 생크스의 첫 장편 데뷔작이고 이 말은 감독 역시 이번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성공을 꿈꾸는 한 명의 아티스트였고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삶을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 팀이 경제적으로 여자친구 밀리에게 의존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말이죠. 감독은 오래된 남녀 관계에서 오는 자아, 애정, 상대방에 대한 의존 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영화에서 팀이 하는 행동들이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초반에 우연히 커플룩으로 옷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밀리가 좋아하고 있을 때 반대로 팀은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은 팀이 아티스트로서의 소위 곤조를 놓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일본말이긴 하지만 곤조의 뉘앙스를 대체할 말이 없네요. 근성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왠지 곤조만큼 와닿진 않죠. 아무튼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여기서 티셔츠를 바꿔 입는 팀의 행동은 밀리에게 애정이 없다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쥐뿔도 없는 자존심, 즉 아티스트의 곤조가 발현된 것이죠.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자면 둘이 하나가 되는 아이디어는 영화에서도 잠시 나왔듯이 플라톤의 향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커플은 원래 하나의 몸이었으나 제우스가 인간을 경계하여 둘로 쪼개놓았고 쪼개진 반쪽은 평생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해석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고 완벽해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밀리는 팀이 옆에 있어도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고 있지만 팀은 그 결핍을 채워주기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데에 비극이 있습니다. 어쩌면 알량한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팀이 뮤지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나 뮤지션에게 있어서 결핍은 채워야 할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핍이 없다면 창조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티스트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이렇게 팀이 밀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됨과 안정인 것을 알면서도 밀리와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팀에게 투사한 감독의 자기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밀리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인생의 목적은 가족을 꾸려서 평범하지만 알콩달콩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팀에게 있어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삶은 악몽에 불과하죠. 이것은 죽은 남편 옆에서 넋이 나가듯 웃고 있는 팀의 엄마를 보여주는 팀의 상상으로 표현됩니다. 평생 시체 같은 사람 옆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팀이 가지고 있는 하나됨 혹은 결혼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엿본 그와 그의 여자친구의 미래가 그에게 어떠한 악몽으로 다가오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매일 꿈에서 한 발자국씩 멀어져가는 현실에 처한 그의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밀리와 팀은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완벽했던 하나가 둘로 나눠진 것처럼 말이죠. 단지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운전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밀리는 운전을 해주고 요리를 하지 못하는 밀리를 위해 팀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동굴에 갇혔을 때 한 명은 담배가 있고 다른 한 명은 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저도 한때는 흡연자였습니다만 담배는 있는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찾을 수 없을 때만큼 황망한 것은 없습니다. 담배는 불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그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 둘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하나가 되고 말 운명일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평가하고 싶은 것은 뻔하지 않은 에디팅입니다. 예를 들어 커플이 숲에서 산책을 하는 장면에서 팀이 밖에 나오니까 상쾌하네 라고 말하자마자 컷이 되어 폭우가 내리는 장면으로 바뀌는 것은 긍정에서 갑자기 부정으로 넘어가는 예상치 못한 변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다가 상황이 끝난 후의 장면으로 점프컷하는 장면들 또한 허탈하게 긴장이 해소되는 데서 나오는 미묘한 쾌감을 줍니다. 감독은 이렇게 참신한 에디팅을 통해 관객에게 뻔하지 않은 전개를 보여주고 이것은 신선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들자면 이 영화에는 뇌리에 박힐 만한 신선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죽은 아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밀리가 유리문 건너편에서 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장면은 공포감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공포영화 중에는 뇌리에 남을 장면으로 명작에 남은 작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링에서 사다코가 TV를 뚫고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엑소시스트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녀가 거꾸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을 들 수가 있고 한국 영화에서는 기담의 옹알이 귀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웬만한 공포 장면은 모두 클리셰가 되어버린 지금의 시대를 생각할 때 투게더에서는 괜찮은 무서운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투게더는 장르가 바디호러이긴 하지만 관객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하고 징그러움이나 잔인함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웃음이나 실소가 튀어나오는 코믹한 요소가 더해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공포영화입니다. 그렇다고 긴장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단점이라면 반전을 주기 위해 깔아놓았던 설정이 어설퍼서 막상 놀랐지 하고 반전을 꺼내놓았을 때 전혀 놀랍지 않았다는 것과 긴장감 있던 전개에 비해 결말이 조금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전은 결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굳이 필요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 동안 늘어짐 없이 즐기기에 충분한 꽤 괜찮은 공포영화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